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맑다가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늘은 흐려져도 한낮에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일요일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에서 교정기관을 사칭한 전화 사기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영월경찰서 연결해서 범죄 수법과 예방책 들어보고요. 원주 지역 어린이들이 오페라 무대에 섭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전해진 소식인데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강원도 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88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명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실업자 수는 15,000명, 실업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주시가 직업계고 대상 기업체와 박람회 견학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는 학교별 교육과정과 특성에 맞춰 학생들이 미래의 신산업과 지역특화 산업 관련 기업과 박람회를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강원 지역 농촌 마을에서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를 단 한 주라도 고의로 재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마약류 양귀비 밀경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영월 지역에서만 지난 4월과 5월 5건의 피해가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공기관 사칭 전화 사기의 범죄 양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영월경찰서 수사과장 이근재 경정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근재 경정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월경찰서 수사과장 이근재 경정입니다. 예. 자, 영월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지역사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시죠. 예. 올해 4, 5월경 우리 영월 지역에서 교정기관을 사칭한 일명 노쇼 사기 사건이 총 5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는 총 3,7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노쇼 사기를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5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537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는 총 57억 원 상당됩니다. 예.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주문을 받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자영업자에게는 워낙 빈번히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들로서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내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통상 피해자들은 인터넷 통신 매체에 공개된 상호 연락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믿게 하려고 공공기관은 위조 공문 및 실제 재직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등을 제공하면서 물품 구매 예약을 한 뒤에 타 업체의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달한 대법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네. 최근 저희 용월서 관내에서도 발생한 사건으로 용월교도소를 사칭하여 전통떡 제조업체를 상대로 떡 10마리를 주문한 척하면서 감사기간이라 일산을 집행이 어렵다며 방화복 11벌 총 935만 원 상당을 대리구매 요청하여 편취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수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가 염려된다고 해서 거래 때마다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피해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를 전용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의 대리 구매나 대리 납부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 조작 가능한 소위 공문이나 명함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100% 사기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애초부터 민간 업체의 대리 구매나 대리 납부를 요청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만일 좀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의심스러우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 범죄 신고는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게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됐다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재 모든 은행은 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연 인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입금 금융기관 또는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 경찰서, 금감원 중 한 곳에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이런 최근 사기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곤 합니다. 괜히 겁을 먹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행정문서에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으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문자 속에 URL 주소를 넣어 모바일 메신저를 발송하여 개인정보 탈취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혹여나 거래가 유도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범인들이 좀 어떤 말이나 태도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먼저 무너뜨리고 좀 심리적으로 이끌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요. 일단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루어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손님의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피의자가 전화로 교도소에 사용할 백설기떡 700개를 주문할 것처럼 유조 공문과 명함 등을 보내 경계심을 무너뜨렸고요. 예. 그리고 이틀 후 동일 피해자가 평소에 거래하였던 방호복 거래처가 재고 부족 핑계를 대며 평소 가격보다 20만 원 더 비싼 11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자 피해자들은 소상공인에게 방호복 판매 업체의 판매 단가와 재고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식의 부탁과 백설기떡을 가져갈 때 방호복 비용도 함께 결제하겠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정말 이런 일이 있네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차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응 조치나 예방 캠페인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용호에서는 국민이 사용하는 영월 지역화폐 및 용월군청 메인 홈페이지에 노쇼 사기 예방 팝업창을 띄워놓았고 또한 관내 소상공인 약 3,000개 업소에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지와 관서장의 서한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대형마트, 금융기관, 시장 상인회를 돌며 대면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역신문의 독자투고 및 현수막을 개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만큼 우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자영업자분들께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은 대리구매를 해달라는 것이 전형적인 노쇼 사기만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소상공인 입장에선 대량 구매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그럴수록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철저한 예방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 같은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실까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량이라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마음에 비대면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대면 거래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피의자들에게 특정 목적으로 은행 거래 통장 등을 대여 또는 양도한 행위로 이들은 제공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대면 거래를 권장해 주셨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자료들은 보내기 전에 꼭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확인을 하든가 경찰서에 좀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경찰서 수사과장 이근재 경정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오는 9월 1일 백운 아트홀에서 선보일 예정인 기획공연입니다. 오페라 토스카에 출연할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페라 토스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오페라 토스카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대표적인 걸작인데요. 네.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 시기 로마를 배경으로 1800년 6월 17일 하루와 이튿날 새벽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등장인물들은 허구로 만들어졌지만 무대화된 사건은 당시 실제로 로마가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가수 플로리아 토스카, 그녀의 연인인 화가 마리오 카바라도시,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경찰서장 스카르피아 사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사랑과 배신, 희생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푸치니의 뛰어난 작곡 실력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는 스토리, 음악, 인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작품인데요. 네. 극적인 요소가 풍부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이은준 주임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오페라 토스카는 저희 원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획 공연인데요. 수도권 중심이었던 오페라 무대를 지역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스카는 라포엠, 나비 부인과 함께 푸치니 3대 오페라로 꼽히는 작품이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오페라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스카는 원주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 아동과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기획돼서 가족, 관계층의 유입을 통해 클래식 장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에 출연할 어린이 합창 단원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페라 토스카 어린이 합창단은 실제 무대에서 프로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원주시에 거주하는 초등 4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방법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요. 오디션은 오는 23일 남산골 문화센터 금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달팽이의 하루, 뚱보새 등 지정곡 3곡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참여 의지, 관심도, 곡 이해력, 진행 능력 등 심사를 거쳐서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전문 음악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매주 1회 총 5에서 7회 정도 연습에 참여하게 되고요. 어린이 합창단 단원에게는 원주 시립교향악단 공연 초대권과 오페라 토스카 초대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이은준 주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주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오페라 토스카는 원주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단순 관람을 넘어선 큰 감동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자녀와 함께 오페라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공연은 다가오는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백은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인, 친구, 그리고 가족과 함께 9월에 만나요. 그런데 오페라 하면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대표적인 그쵸. 곡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오페라 하면 음악이죠. 이 토스카에서 빠질 수 없는 꼭 이제 3곡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나는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았네. 또 두 번째는 별은 빛나건만. 또 세 번째는 트담이라는 3곡이 있는데 이 곡들이 이제 감정의 절정에서 부르는 곡들이어서 좀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 제목만 들어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뮤지컬이네요. 오페라 토스카에 출연할 어린이 합창단원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값진 경험과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주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입에서 살살 녹는 육즙이 명품이죠.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축산농협이 바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명륜동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제11회 치악산 한우 축제를 엽니다. 원주 대표 축산물 브랜드죠. 바로 치악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축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축제인데요. 네. 치악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품질 한우를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가족 연인과 함께 오붓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기만 먹고 끝내기 아쉽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한우 요리 경연 대회에서 솜씨를 뽐내셔도 좋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어린이 체험존에서 풍선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퀴즈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거리 푸드트럭도 들어서기 때문에 한우 떡볶이, 스테이크, 한우 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치악 노래 자랑과 지역 예술팀의 공연,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열려서 흥을 더한다고 하니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한우 축제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즐거움 누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맛있겠네요. 치악산 한우 관련 축제 소식이었고요. 또 여름밤 달빛과 어울리는 통기타 축제도 열린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로 원주시가 이번 주말 이틀간 행구동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제2회 신월랑 달빛축제 행구동 통기타 페스티벌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네. 시민으로 구성된 18개 통기타 공연팀이 여름밤 달빛과 어울리는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첫날에는 2018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장식했던 원주시 홍보대사 양태환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펼치는데요. 예. 벌써 7년 전이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폐막식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자기타를 치던 13살 소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당시 K-팝 스타들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미국 타임지에서도 13살 기타 신동 양태환 군을 조명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양태환 기타리스트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날에는 챔버 콰이어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달빛 포토존과 페이스 페인팅, 섬유채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니 도심 속에서 달빛 아래 은은한 추억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요즘 한낮에 너무 더운데 더위를 네. 피해서 산림에서 짜릿한 산악 자전거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원주시가 이번 주말 신림면 황둔리 피노키오 자연 휴양림 및 산악 자전거 파크 코스에서 산악 자전거 숲입니다. 스가 아니라 네.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건데요. 휴양림 개장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인데 산악 자전거 하면 험난한 산길을 달리는 짜릿함과 함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모험이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축장에서도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산악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유아와 어린이, 성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푸시바이크 토너먼트 대회와 숲속 레이저쇼, 숲속에서 펼쳐지는 레크레이션과 버스킹, 한옥숲에서 즐기는 치유 음식과 미니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운동 효과도 만점인 산악 자전거를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주의 오감이 즐거운 다양한 축제 행사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영월로 한번 넘어가 보죠. 무더위에 이색 관광지로 항상 주목받는 곳이 있죠. 바로 동굴인데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국내 대표 석회암 동굴인 영월 고시굴이 새롭게 변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고시굴이 관광지로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 관광의 환경 개선에 나선 건데요.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과 주차장 정비 등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밤에도 고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동굴 주변 자연지형과 어우러지는 은은한 간접 조명을 통해서 눈부심을 줄이면서도 고시굴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밤에도 여운이 있는 탐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굴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석회암 동굴로 조선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관광지이지만 사실 시설과 콘텐츠 부족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환경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 라디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